뉴욕 현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배수연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해피 뉴 받으세요.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 네, 한 주 휴가 가셨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네. 저희가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연말은 좋은 곳에서 보내셨나요? 네, 뭐 좀 밀린 휴가 쓰면서 좀 잘 쉬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푹 쉬셔서 다행이고요. 새해부터 이제 또 저희가 달려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보면은 새해 첫날은 좀 이렇게 크게 반등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더니만 뭐 애플도 뭐 3조 달러 올라가고 테슬라도 뭐 올라가고 근데 이제 또 어제 장세도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약간 연초만 보니까 올해 시장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현지에서 바라보는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좀 어느 쪽이 많은가요? 네, 주가가 이틀 뭐 사이에 다 말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티그룹 같은 곳은 지금 실질 수익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분명히 위험 자산에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좀 쏠림이 있는 증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트킹이라는 그 시장 전략가는 지금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이 좀 평탄해지고 있는 플래트닝해지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이클 후반부에 가깝다는 점을 그동안 많이 봐왔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시장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수준보다는 경제에 대한 중립적인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자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뭐 테일러 준칙과 지금 비교했어도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는 상당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고요. 이미 그 신흥시장도 보면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평균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지금 이제 대두됐고요. 이 지난 2년 동안은 사실은 중앙은행이 극단적으로 좀 왜곡된 통화 정책을 실시해왔고 이걸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그 유동성이 그동안은 모든 보트를 이렇게 떠다닐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공급됐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좀 그 쏠림이 많은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수익률 상승이 지금 현재 상황이 용인되는 게 맞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맞다면 이건 분명히 위험 자산에 불리한 조합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킹 같은 경우에는 밀집한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감염의 지름길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 빗대서 지금 너무 쏠림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올해도 한 5개의 그 촉매제가 있어서 뉴욕 증시는 올해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들고 있는 그 강세의 요인으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매파 행보도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압박도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여건도 우호적이다라고 지금 5개 요인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인 촉매제가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주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성장세는 지금 GDP 성장률이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고가 지금 충분히 낮아졌고 이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성장세는 당분간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행보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이미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너무 매파적인 행보를 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다. 지금 4분기 컨센서스가 당초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이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연초에는 항상 그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왔던 그런 기술적 여건도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 증시도 지금 선물은 조금 빠지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으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좀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이게 아니라 양적 긴축 그러니까 타이트닝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전달이 되면서 시장도 좀 우리 시장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월가 전반의 시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최근에 채권 금리도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시장의 우려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하루에만 12bp가 막 폭등하면서 뉴욕 채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있습니다. 근데 양축 긴축 QT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 대조표 규모가 8조 7,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난 12월 그 FOMC에서부터 자산 매입 그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도 있었지만 QT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은 2020년 3월에 사실은 그 3월과 4월 달에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꺼번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했고요. 이후에 이제 MBS를 포함해서 매달 이제 1,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지금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번 올해 이제 3월까지 사실은 마무리하겠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시사했고요. 근데 이걸 마무리하더라도 연준이 그 만기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면 대차 대조표는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대차 대조표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양적 긴축 QT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준이 이런 QT를 하는 행보를 보려면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작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그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건 없다. 이를 이제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이 QT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지금 설정하실까 할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월은 12월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현재 훨씬 더 강하고 완전 고용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는 단지 다른 상황이고 그런 차이는 현재 대조표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뒤늦게 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됐고 시장을 바짝 긴장시킨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7월에 2017년부터 19년 대차 대조표 축소 때처럼 일정 기간 이를 유지한 이후에 이를 줄어들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언급했던 것과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긴장시켰던 요인이 바로 이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연준의 집행부를 또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토퍼 웰러 연준 이사도 지난달 한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이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더 빨리 축소하는 것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도 정책을 긴축적인 기조로 전환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이사는 당시에 이제 대차 대조표 조정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 올해 여름까지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면 부담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해낸 지금 GDP의 그 35% 수준까지 지금 육박해 있는 수준을 20% 근방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이제 새해부터 월가에서 광범위하게 컨센서스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좀 우려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미국채 수익률도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 양적 긴축에 관련해서는 그 월요일에 그 오건영 부부장 와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누는 게 있어서 혹시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그 유튜브 클립 영상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 주신 게 양적 긴축도 지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빠르게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죄송합니다. 올해죠. 올해 점도표로 3번의 인상이 이제 찍혀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뭐 6월, 9월, 12월 뭐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3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 50%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인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상이 3번이 아니라 뭐 4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조금 놀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우선 뭐 시장 가격에서 3월 달 금리 인상 가격을 그 자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향이 지금 달러인 환율 등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되는 의사록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FOMC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해 밝혔고요. 지금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좀 높이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3월 달 안에 종료하면 금리 인상이 났을 건 분명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상으로는 3회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된 바 있는데 워낙에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월 첫 금리 인상을 지금 일부 뭐 한 50%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늦어도 5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고요. 지금 이걸 위해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인 것 같습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이 한 40만 5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도 4.1% 정도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수준만 보면 11월에 기록했던 21만 명이 한 2배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또 서프라이즈 형태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또 조금 미세 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미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감은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확진자 수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미국은 거리두기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진짜 실생활에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기대와 우려가 진짜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 지역의 지난주 감염률이 2%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50명당 1명은 감염이 된 꼴입니다. 상당한 감염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뉴욕시의 지하철도 MTA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의 확진자 수가 뭐 수백 명에 달하면서 지하철 3개 노선 그리고 급행열차 일부 노선이 이제 며칠째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로 훅 다가온 부분이고요. 지금 뭐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맨하탄 내에 각종 뭐 서비스들이 지금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VS나 월그린 같은 그런 편의 약국 체인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예약 검진을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감기 증세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제 워크인으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새벽 6시 반에 갔을 때도 이미 50명 이상 대기하고 있었고요. 낮에 드라이빙 스루로 운영하는데 뭐 줄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BS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을 하려면 2주 후에나 지금 가능한 상태이고요. 지금 또 다른 지인도 뭐 확진자가 뭐 아는 사람 가운데 확진자 밀접촉 접촉자가 없는데 확진자가 있어서 워크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아예 예약 검진 쪽으로 지금 돌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오미크론 확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주변에도 일부 있으신데요. 가벼운 감기 증세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하고는 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감염력이 높아질수록 치사율은 낮아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어제 제가 그 한 외신을 봤는데 그 WHO에서도 이게 상기도염 증상하고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그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치사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게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위험 자산의 랠리를 보인 부분도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확진자 수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좀 되네요. 혹시 뭐 병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사태는 아직 없는 거죠? 중증으로는 발전을 안 하니까. 네, 지금 병실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지금 입원율,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되는 중증도가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수준을 늦출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면 학생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개학을 강행을 했고요. 지금 미국은 신년 겨울 방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정상적인
학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밀접 접촉을 했던 친구들은 좀 격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정상적인 등교를 하고 있고 좀 감염이 좀 많이 지금 진행된 예컨대 뭐 뉴저지 남부 쪽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버추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의 현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특파원님,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